이번 시간에는 이제 전위계수, 용량 또는 유도계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결과식을 이렇게 써놨는데요. 이건 이제 여러 개짜리로 되어 있는 거고, 그게 이제 무슨 내용인지 하나씩 한번 볼게요. 첫 번째로 이제 전위계수라는 용어가 있어요. 전위계수는 우리가 문자 쓸 때 P라고 쓰고요. 기본 단위가 뭐냐면 볼트 퍼 쿨럼입니다. 또는 1 퍼 페럿이라고 하셔도 돼. 그 전위 개수는 개수인데 뭘 나타내는 개수냐면 이런 거랍니다. 전위를 전하량으로 표현 시 전하량 앞에 붙는 개수야. 그래서 전위를 전하량으로 표현했을 때 전하량 앞에 붙어 있는 개수를 줄여서 우린 전위계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요거를 가지고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것들을 정리해 보면 첫 번째 단위 문제가 있어요. 요 단위를 외우고 있으면 그냥 바로 쓰시면 되는데 생각이 안 나면 요 말로 한번 만들어 보시면 돼. 전위 V를 전하량 Q로 표현할 때요. 이 전하량 앞에 붙어 있는 거를 묶어서 전위계수 P로 묶는다는 얘기야. 그럼 요거를 이용해서 P 값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Q 곱셈 넘어가면 나눗셈이잖아요. 그럼 Q분의 V지. 그래서 전기량에 대한 전위 차의 B입니다. 그래서 단위는 V는 전이니까 보이트, 나눗셈이니까 퍼, 전하니까 쿨럼이지. 그래서 보이트 퍼 쿨럼이 되는 거고요. 이게 정전 용량의 역수값이에요. 그래서 Q분의 V는 전기량분의 전위차니까 엘라스턴스 개념에서 1 퍼 페럿입니다. 그래서 전기량에 대해서 전위가 얼마나 발생했느냐 그 비율을 나타내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위 문제가 나오면 둘 중에 하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시험 문제에서는 도체 2개짜리밖에 안 나와서 두 도체에 대한 전위를 한번 써볼게요. 그럼 두 도체니까 도체가 2개 있는데 구도체가 2개 있다 해볼게요. 하나, 둘. 그래서 요 구도체에 대한 반지름은 A1이라고 하고요. 요 구도체에 대한 반지름은 A2라고 할게요. 그 다음 이 도체와 도체 사이에 떨어져 있는 거리가 있을 거잖아요. 그걸 R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1번 도체, 이거 2번 도체라 그럽니다. 그럼 1번 도체에다 Q1이라는 전하를 대전 넣어줬어. 2번 도체에다 Q2라는 전하를 넣어줬대요. 그럼 각 도체에다 전하를 주게 되면 그 전하에 의해서 전위들이 발생해. 1번 도체에 대한 전위를 V1이라 하고요. 2번 도체에 대한 전위를 V2라고 할게요. 그럼 V1이라는 전위는 Q1에서 A1만큼 떨어졌을 때 1번 도체에 대한 전위가 있겠네. 그리고 V1-라고 하고요. 2번 전하가 1번에 영향을 주는 전위가 있잖아요. 그 V1-라고 할게요. 2개가 존재하다 보니까 합산하면 그게 전체 1번에 대한 전위가 된다. 그럼 이 V1-는 Q1에서 A1만큼 떨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밑줄 4, 파이, 입실론 제로 떨어진 거리 A1, 전하 Q1이지 뭐. 플러스 V1-는요. Q2에서 왼쪽으로 I메타 떨어져 있는 거야. 그럼 4, 파이, 입실론 제로에 I분의 Q2가 되겠죠. 그 다음 이제 V2의 전위도 마찬가지야. Q2에서 만들어진 전위가 있겠죠. 그 V2-라고 하고요. Q1에서 오른쪽에 영향을 주는 전위가 있어. 그 V2-라고 할게요. 그 두 개를 합산하면 전체 2번 전입니다. V2-는 Q2에서 A2만큼 떨어져 있는 거야. 그 밑줄 4, 파이, 입실론 제로 A2분의 Q2죠. 뭐. 플러스 그 V2-는요. Q1 전하에서 오른쪽으로 I메타 떨어질 때 전위 값입니다. 그럼 4, 파이, 입실론 제로 I분의 Q1이지. 그래서 각각의 전위가 이만큼씩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그랬을 때 전위를 전하량으로 표현했을 때 그 앞에 붙어 있는 개수들 Q1 앞에 숫자 없네 1, Q2 앞에도 숫자 없네 1, Q2 앞에 숫자 없네 1, Q1 앞에 숫자 없네 1. 요거를 몽창 묶습니다. 요건 묶어서 다 뭐라고 한다고? 전위계수.
P라고 한다고. 근데 P가 4개 있는데 어디서 어디로 영향을 줬는지를 표시를 해줘요. Q1은 1번 전하잖아요. V1은 1번 도체에 대한 전이어서 1번이 1번에다 줬다 해서 1, 1. 이건 2번 전하가 1번에다 준 거잖아요. 그래서 1, 2. 2번 전하가 1번에다 줬다는 거 표시한 겁니다. 요거는 Q2는 2번 전하예요. V2 2번 전이야. 2번이 2번에다 준 거네. 2, 2. 요거는 1번 전하가 2번에다 준 거잖아요. 그래서 2, 1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는 얘기에서 바꿔서 써보니까 결과식이 이렇게 되더라는 얘기지. 그래서 이제 저렇게 이제 시험에서 유도하실 것까지는 아니고요. V1을 구해라. 전위계수로 보면 P11의 Q1 플러스 P12의 Q2가 되는 거지 뭐. 2번 도체에 대한 전위를 전위계수로 표현하면 P21의 Q1 플러스 P22의 Q2가 되는 거지 뭐. 포인트. 그래서 요거 먼저 쓴 겁니다. 1부터 쓴 거예요. 2 나중에 쓴 거고. 그래서 이제 도체가 2개짜리면 전위계수가 4개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만약에 도체가 3개가 돼버리면 9개가 나와요. 그럼 9개짜리는 1분 안에 못 풀어. 그래서 항상 시험에서는 2개짜리 나오니까 이 2개짜리만 기억을 좀 해두시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말로 나올 때가 있어요. 이 전위계수는요. 뭐하고 관계가 있냐면 4파이 입실론 제로 A1분의 1을 묶은 거잖아요. 그럼 요 입실론 제로는 매질 상수에서 매질에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지. 그리고 요 반지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니까 도체 모양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 요거 4파이 입실론 I분의 1이잖아. 그럼 R은 떨어진 거리니까 이 도체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느냐. 배치에 따라 또 달라. 그래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전위계수가 정해진다는 얘기죠. 매질이 어떤 상태로 되어 있느냐, 모양이 어떻게 생겼느냐, 배치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다르다. 그것도 좀 하나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전위계수 성질들이 있습니다. 그럼 전위계수는 P인데 R의 첨자가 R 이렇게 똑같대요. R, S, 2 이렇게 첨자가 같은 거는 무조건 0보다 큰 값 나옵니다. 그 다음에 PRS하고 PSR. 첨자가 다른 거. 근데 여기가 1, 2, 여기가 2, 1이야. 자리 바꿈한 거는 서로 같아. 근데 크기 구해보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 이게 이제 두 번째가 되는 거고요. PRR하고요. PRS. 첨자 같은 거하고 첨자 다른 거를 비교해보면 같은 놈이 커요. 근데 니꼬르가 되는 경우도 하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첨자 같은 놈이 다른 놈보다는 크거나 같다라는 거. 그때 요 같아지는 순간이 어떤 때냐? PRR하고요. PRS가 같을 때 어느 때냐? 그때를 찾으래요. 그럼 니꼬르가 나오면요. 무조건 동그라미 2개 그립니다. 2개 그려놓고 첨자 같은 게 R이에요. 첨자가 다르게 생긴 게 S야. 그럼 같은 놈을 바깥쪽에다 놓고요. 다르게 생긴 놈을 안쪽에다 놓으시면 돼서 I 도체가 S 도체를 포함했을 때 S 도체가 I 도체에 포함이 되어 있을 때 그때 니꼬르가 된다는 거. 이 포함이 아니고 떨어져 있을 때는 첨자 같은 놈이 항상 커야 돼요. 근데 같을 때는 어느 때냐 이렇게 포함 관계로 되어 있을 때다라는 거죠. 이 네 가지도 좀 기억하시고. 그래서 첨자 아래 첨자가 같은 거는 0보다 크다. 근데 첨자 자리 바꿈한 건 서로 같은데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같은 거하고 다른 거 첨자 비교를 하면 같은 놈이 크거나 같다라는 거. 같아지는 순간은 이렇게 되다. 같은 놈이 다른 놈을 포함하고 있는 형태가 된다라는 거. 그렇게 좀 기억하시면 돼.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로 플러스 마이너스 Q 콜럼을 대전 시 전위차를 구하는 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도체가 2개 있대요. 하나, 둘. 요거 1번, 2번이래. 근데 1번 도체에다가 Q1 이꼬로 플러스 Q를 줬어. 2번 도체에다 Q2 이꼬로 마이너스 Q를 줬어. 그럼 각각에 대한 도체를 전하를 줬으니까 전위들이 발생하겠죠. V1, V2의 전위가 발생하겠네. 그럼 V1을 구해보면 전위계수로 표현하면 P11의 Q1 플러스 P12의 Q2지. 근데 Q1이 플러스 Q니까 플러스 값이네. P11의 Q. Q2는 마이너스 Q니까 마이너스 P12의 Q죠.
그다음 V2. 전위계수로 표현하면 P21의 Q1 플러스 P22의 Q2죠. Q1은 플러스 Q니까 플러스 값이에요. 그럼 P21의 Q죠. Q2는 마이너스 Q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곱하면 마이너스잖아요. 그럼 P22의 Q네. 근데 전이 차니까 둘이 한번 빼보라는 얘기예요. 그럼 V1 마이너스 V2래. 그럼 V1은 P11의 Q 마이너스 P12의 Q죠. 이거 빼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P21의 Q.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 되겠지. P22의 Q입니다. 그럼 Q는 다 들어가 있으니까 묶어. 그럼 여기는 Q 빠져나왔으니까 P11만 남을 거고요. 여기도 Q 빠져나왔으니까 플러스 P22는 남을 거고요. 여기 QQ 빠져나갔어요. 그럼 1, 2나 2는 같은데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2배 되겠네. 그럼 마이너스 P12가 된다. 그래서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상에서 두 도체에 플러스 마이너스 Q 컬럼을 대전한 후에 전위차를 전위계수로 표현해라면 이게 답이다라는 거죠. 이것도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계산 문제도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성질을 이용한다든지 모양 찾는 거를 이제 곧잘 낸다라는 거 좀 기억하시면 돼. 그래서 이게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셔야 될 게 용량 및 유도계수다라는 게 있어요. 이 용량 및 유도계수는 우리가 문자를 표현할 때 소문자 Q로 표현하고요. 기본 단위가 쿨럼 퍼 보이트입니다. 또는 페럿이야. 단위가 페럿이니까 정전 용량의 개념인데요. 굳이 이건 말로 쓰면 이런 겁니다. 이거는 전하량을 전위로 표현 시 전위 앞에 붙는 계수라고 보시면 돼. 우리가 이제 전위 계수하고는 반대예요. 전위 계수는 전위를 전하량으로 표현할 때 앞에 붙어 있는 계수고, 이거는 전하량을 거꾸로 전위로 표현할 때 전위 앞에 붙는 계수입니다. 그럼 첫 번째 단위만 또 물어볼 때가 있어요. 단위를 이거 외우고 있으면 바로 쓰시면 되는데 생각이 안 나. 그럼 이거 많이 가지고 만드는 거야. 전하량 Q를 전위 V로 표현할 때 이 전위 앞에 붙어 있는 거, 그럼 묶어서 Q라고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이 Q라는 값. 그럼 V 곱셈 넘어가면 나눗셈이잖아요. 그럼 V분의 Q지. 그럼 전위차에 대한 전기량과의 비예요. 그죠? 전기량의 단위 쿨럼이죠. 나눗셈이니까 퍼죠. 전이니까 보이트지. 그 쿨럼 퍼 보이트야. 전위차에 대한 전기량과의 비가 정종량 C잖아요. 그죠? 페럿입니다. 그래서 Q는 CV인데 그 C를 그냥 Q라고 바꿔 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위 관련된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 두 도체에 대한 전하량을 한번 써볼게요. 도체가 두 개래요. 하나, 둘. 그때 여기 반지름은 A1, 요 반지름은 A2야. 그 다음에 도체와 도체 사이에 떨어져 있는 거리가 똑같이 있겠죠. 그럼 I메타. 요거 1번 도체라 하고요. 요거 2번 도체라고 할게요. 아까는 전하를 주고 전위 찾는 거잖아요. 이건 전위를 주고 전하량 구하는 거예요. 1번에다 전위를 V1 가고요. 2번 도체에다 V2를 가했대. 그럼 각 도체의 전하가 충전이 되겠네. 그래서 1번 도체에 충전된 전하 Q1이라 하고요. 2번 도체에 충전된 전하 Q2라고 했을 때 그 전하를 표현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Q1은 Q11의 V1 플러스 Q12의 V2로 되더랍니다. 2번 도체에 충전된 Q2를 구하라면 Q21의 V1 플러스 Q22의 V2로 만들어지더래. 쿨럼. 그럼 요거 이제 무슨 뜻이냐면요. Q11이나 Q22 이렇게 첨자가 같은 거, 요거를 갖다 뭐라 그러냐면 용량계수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Q21, Q12 첨자가 다른 거, 요거를 이제 유도됐다고 해서 유도계수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V1, 1번 전위에서 Q1, 1번에 만들어진 전하를 표시한 거에서 원론을 표시한 겁니다.
요 V2는 2번 전이잖아요. 이건 1번 전이야. 그럼 2번 전이가 1번에다 영향을 준 전하라는 걸 표현해서 1, 2라고 쓴 거예요. 2, 1은 1번 전이가 2번에다 준 거고 2, 2니까 2번 전이가 2번에다 전하를 충전시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는 이제 전이계수 하나로 묶는데 이거는 이제 두 개로 글자를 바꿔 쓰더라. 그래서 첨자가 같은 거는 자기가 자기한테 준 거를 용량계수, 상대편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 유도됐다. 그래서 유도계수라는 말을 쓴다라는 거. 뭐 유도되는 게 없을 때는 뭐 정종량 C만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용량계수인데 그렇게 좀 기억하시면 돼. 근데 이거는 몰라도 상관은 없어요.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시험에서는 성질을 물어본다. 세 번째, 성질. 용량 및 유도계수 성질이랍니다. 네 가지가 아까 있었는데 여기도 네 가지 쓸게요. 첫 번째, 용량계수랍니다. 용량계수는 소문자 Q로 표현하는데 R의 첨자 같은 거야. RR. 첨자가 같은 거 용량계수다 그래요. 그때 0보다 큰 값이 나온다. 두 번째, 유도계수. 유도계수 소문자 Q인데 밑에 첨자가 다른 거야. RS, QSR. 첨자가 다른 거 유도계수다 그러는데 RS, SR 자리 바꿈한 거는 서로 같습니다. 그 크기를 구해보면 0보다 적거나 같다라는 거. 그다음 세 번째, 이 두 개를 비교했어요. QRR하고요, QRS를 비교했어. 그럼 용량계수는 0보다 큰 거니까 플러스 정의 값을 가져요. 근데 유도계수는 0보다 작거나 같잖아. 0보다 작은 마이너스 값이니까 음의 값을 갖습니다. 또는 부의 값을 갖는다라고 하셔도 되고. 그러면 이거는 플러스, 이건 마이너스니까 부호가 반대잖아.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를 갖다 붙여놓고 하면 플러스 된 거야. 그리고 크기 비교하더라도 용량이 유도보다는 크거나 같다. 그래서 용량계수는 플러스 값을 갖는 거고요. 유도계수는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0보다 작은 마이너스 음의 값을 갖고 있잖아. 그러면 부호가 반대니까 일단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됐고, 그 다음 크기 비교하더라도 용량이 유도보다는 크거나 같다. 그 다음 네 번째, 요 같아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럼 요 두 개가 같을 때 어느 때냐? 그럼 이제 니꼬르가 나오면요, 무조건 뭐 해라? 동그라미 그리는 겁니다. 동그라미 그려놓고요. 첨자 같은 게 R이야. 첨자가 다르게 생긴 게 S예요. 근데 앞에 뭐 붙었다? 마이너스. 그럼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반대로 하는 거예요. 전위계수하고는 반대로. 첨자 다른 게 이번에 바깥쪽으로 가고요. 첨자가 같은 놈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S도체가 I도체를 포함했다. 또는 I도체가 S도체에 포함이 되어 있다. 그때 니꼬르 상태가 된다. 그래서 전위계수하고는 그림이 반대로 그려집니다. 왜? 앞에 마이너스 부호가 붙었으니까. 그래서 용량과 유도에서는 요 성질을 주로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요 성질을 좀 꼭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일단 전위와 용량, 유도 계수는 요 정도까지만 좀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거에 대한 거를 문제 하나 간단히 볼게요. 예제 1번에 보시면요. 전위계수 P11과 P21이 서로 같대. 그럼 전위계수가 니꼬로 나왔어요. 그럼 동그라미 무조건 두 개 그려놓는 거야. 그 첨자 같은 게 1번이죠. 첨자가 다른 게 2번이야. 그럼 같은 놈이 바깥쪽으로 가고 다르게 생긴 놈이 안쪽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도체 1이 2를 포함하는 거지. 이거 반대로 할 수도 있죠. 도체 2가 1에 포함된다.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1번이 2번을 포함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2번은 1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도체 2가 1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니까 속해 있다. 2번이 답이네. 만약에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Q11 이꼬로 마이너스 Q12. 그 용량 유도계수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니꼬르가 나오면 무조건 동그라미 두 개 그려. 그 다음 첨자 같은 거 1번이죠. 첨자가 다른 게 2번이야. 그때 여기 마이너스 부호가 붙었으니까 반대로 그리셔야 돼.
첨자 다른 게 바깥쪽으로 가야 되고요. 첨자 같은 게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도체 2가 1을 포함하는 거예요. 이 도체는 2에 속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위계수하고 용량계수는 그림이 반대로 그려진다. 왜 여기 마이너스 보가 붙었으니까 그것만 좀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